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어제는 다행히 시장이 반등하여 다들 즐거운 금요일 밤이 됐을 듯합니다. 오늘은 9월 한 달간 시장을 분석해보고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10월, 11월, 12월이 어떻게 될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또한 중단기 포트폴리오에서 매도한 종목에 대한 이유와 특정 종목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10월 1일 미국 시장은 큰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다우는 1.43%, S&P는 1.15%, 나스닥은 0.82%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가 이날 개발 중인 코로나19 경구 치료제의 유효성을 확인했다며 즉시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고 발표하자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9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면서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미국 경기가 우려만큼 감속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서 논의 중인 인프라 지출안 둘러싼 협상에 더욱더 관여할 것이라는 백악관의 발표 이후 증시는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UBS 마크 에펠러 최고 투자 책임자는 최근의 역풍이 가라앉고 견조한 경제 성장과 강력한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으로 시장이 집중하면서 낙관적인 투자 심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월 한 달을 되돌아보면 큰 조정이 오는 한 달이었습니다. 많은 뉴스에서 9월 한 달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큰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조정이 왔습니다. 위에 먼저 보이는 자료는 작년부터 S&P 등락률이고 작년 9월과 올해 9월에 똑같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자료는 1928년부터 2021년까지 각 월별 평균 변동률인데 수십 년 동안 9월 평균 S&P 변동률은 마이너스 1%였습니다. 저도 혹시 몰라서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정장에는 너무 비싸서 사지 못했던 어도비, 친환경 ETF ICLN, 헬스케어 ETF XLV를 첫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단기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복수의 주로 경기 민감주들을 매수했습니다. 물론 9월에 여러 악재들이 터지긴 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뉴스에서 계속 9월 조정장이 온다고 하고 여러 이슈들로 인해 장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다른 달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잠깐 조정받을 수 있던 시장이 더 크게 떨어진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뉴턴이 주식 투자로 엄청난 돈을 잃으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는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사람들의 심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9월 조정이 올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와 실제로 여러 악재들이 터지니 더욱더 큰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악재로 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조정이 오나 보다 이러고 너도 나도 다 팔면서 더 큰 하락이 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과거의 통계 자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좀 더 공부하여 최대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겠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10월 평균은 0.4% 상승하고 연말까지 다시 상승 랠리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0월 1일은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한 달간 변동을 보면 많은 기업들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자료에서 연말까지 상승 랠리가 예상되고 어느 정도 지금 악재들이 주가에 선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조정장에 주으면 좋을 만한 종목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올려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중순부터 공개해드린 중단기 포트폴리오에서 매도한 종목들의 간단한 매도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유주는 보시다시피 9월 28일에 전부 정리했으며 제가 매도할 때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가장 큰 원인은 계속해서 오일 관련 호재 뉴스가 나오고 있고 팔기 며칠 전부터 계속 양봉으로 마무리하면서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재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시총이 200빌리언 달러가 넘는 쉐브론이나 260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엑슨모빌 같이 엄청난 큰 기업이 갭상승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미래 원유 가격이 선반영됐다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또 갭상승을 하면 갭을 매꾸로 하락할 확률이 컸기 때문이죠. 물론 그 이후 오늘도 많이 올랐지만 장기 목적이 아닌 중단기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나온 것에 만족했습니다.
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린 것처럼 델타항공도 전부 매도했습니다. 13.7%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먼저 머크에서 경구 코로나 약이 나왔다는 호재로 경기 민감주들이 전부 급등하면서 델타항공도 같이 급등했습니다. 어제 하루만 6.5%가 올랐습니다. 매도한 이유는 델타항공은 변동성이 큰 주식인데 갭 상승을 하면 다시 하락할 확률도 있고 호재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듯이 미래 호재가 주가에 선반영됐다고 봅니다. 물론 정말 위드 코로나가 되고 델타항공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전고점도 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중단기 포트폴리오라는 목적에 맞춰서 오래 갖고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을 주면 빠져나오는 게 좋을 듯하여 매도했습니다. 아직 보잉은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2일 중단기 포트폴리오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매도한 종목과 그 당시 수익률을 표시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잘 올라줘서 가장 최근에 점검했던 9월 24일 총 수익 287달러보다 461달러까지 올랐고 현재 15,000불 처음 투자했을 당시보다 3%가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이 9월 말에 큰 조정을 맞은 것 치고는 수익률을 보여줘서 상당히 계좌 방어도 되고 괜찮았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될 것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떤 종목을 언제 매수하는지가 중요한 듯합니다. 9월 중순에 제가 매수했을 때가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저는 더 추매할 생각으로 첫 번째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마스터카드와 디즈니 빼고는 더 추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중단기 포트폴리오를 처음 매수했을 때 당시 분석 영상을 고정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유 중인 종목들도 뉴스나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매도, 추매할 때마다 바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각 종목 주요 뉴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는 이 종목 때문에 지수들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제약사 머크입니다. 그럼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머크에서 알약으로 된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미국 제약사 머크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몰루피라비르입니다. 이 알약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가능성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가능성을 50%나 낮췄고 사망자도 플라시보를 복용한 그룹과 달리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타미플루로 비유되며 FDA 승인만 받으면 코로나19 사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어제 경기 민감주 델타나 여행산업 쪽 섹터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머크는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머크 말고도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는 화이자와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이지만 아직 속도가 뒤처진 상태라고 합니다. 머크는 올해 말까지 1,000만 명에게 투입할 수 있는 물량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약값은 각국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다르게 책정할 방식이라고 하며 미국은 한 명당 700달러에 판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또 다른 경구치료약 개발업체 화이자와 로슈 차트입니다. 화이자는 올해 초와 비교해서 40% 가까이 올랐지만 현재는 16%까지 많이 줄었고 로슈 또한 비슷한 차트 모양이며 올해 초 대비 약 4%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로슈는 ADR 형식으로 미국 주식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ADR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ADR은 미국 예탁증권의 약자로 다른 나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미국 달러로 미국 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TSMC도 ADR인데 대만 증권 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대만 통화로 환전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나라에 상장된 대표 기업들을 매수하는 데 있어 각 나라 돈으로 환전해야 하고 남은 돈을 처리하기 귀찮기 때문에 편리함을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포스코, SK텔레콤 등도 ADR 형식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경구 치료제가 또 나온다면 이 두 기업도 수혜를 받을 확률이 크니 혹시 두 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티커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유럽 에어택시 선두업체인 릴리움의 락업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릴리움의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조비와 비교한 차트입니다. 둘 다 스펙 합병으로 상장됐고 가격은 비슷하지만 조비가 릴리움보다 시총이 2배 이상 높습니다. 현재 에어택시 상용화에 가장 앞섰기 때문이죠. 일단 릴리움의 락업 조건을 알아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글에서 빨간 네모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총 3개로 구분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락업 해제 물량이 적은 스폰서 물량입니다. 1%밖에 안 되며 오른쪽에 적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락업이 해제됩니다.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의 물량입니다. 두 번째로 물량이 큰 파이프 물량입니다. 14%의 물량이며 역시나 다른 스펙과 동일하게 락업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합병 마감일 한 달 이후 이펙트 공시가 나오면 바로 물량이 풀릴 예정입니다. 이 이펙트 공시는 물량이 풀리기 하루 전에 나오기 때문에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펙트 공시가 나오고 나서 물량이 풀린 다음 매수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웬만하면 이때 주가가 조금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물량인 74%를 들고 있는 기존 릴리움 주주들입니다. 합병 마감일 이후 180일 이후이며 날짜로 계산하면 22년 3월 14일에 락업이 해제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존 주주들 락업이 해제되고 물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내부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니 주가에 악영향을 더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왼쪽은 릴리움, 오른쪽은 조비입니다. 이 둘을 왜 가져와 봤냐면 락업 조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릴리움은 앞서 보셨듯이 180일 이후 모든 기존 주주들의 락업이 풀리지만 조비는 제가 락업 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설립자이자 CEO 락업은 무려 5년입니다. 작은 물량도 아니고 16%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5년의 락업을 걸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 같습니다. 두 회사 모두 좋은 회사임은 분명합니다. 락업 가지고 이 회사의 미래를 판단할 순 없지만 그래도 내부적인 분위기를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바로 전기 트럭의 테슬라라 불리는 리비안이 드디어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스펙 합병을 통해 상장된다는 말이 많았으나 예상 시총이 너무나 커져서 스펙으로 합병하기에는 덩치가 커져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존과 포드랑 이미 계약을 맺고 있으며 아마존에서는 리비안 트럭 10만 대를 주문했습니다. 리비안은 전 세계적으로 8,0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10월 1일 리비안은 SEC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블룸버그는 8월에 이 회사 가치가 약 80빌리언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리비안이 제출한 서류에 어떤 계약 내용과 실적이 담겨져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과 계약 부분입니다. 아마존은 리비안한테 7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아마존은 리비안 트럭이 처음으로 출시하면 4년 동안 리비안의 배송 차량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존은 2030년까지 라스트 마일 트럭 10만 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제출 서류에 따르면 아마존은 리비안으로부터 전기 배송 차량을 구매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실제로 주문은 했지만 구매 안 해도 된다는 항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리비안을 투자하신다면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아마존과의 구매 계약이 리비안의 시총을 많이 상승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아마존이 다른 자동차 회사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고 있다는 뜻이지만 리비안의 기술력을 보고 7억 달러나 투자했는데 리비안의 트럭을 구매 안 할 이유는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리비안의 SUV와 트럭의 사전 예약수가 공개되었습니다. 총 48,390대의 트럭과 SUV가 예약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비안은 2021년 1분기, 2분기 손실이 거의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도 3억 7천만 달러보다 거의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분기까지 약 37억 달러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7억 달러의 현금성 자산과 나스닥 상장을 통해 더 많은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현재의 손실은 버틸만 한 듯합니다. 리비안은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도 되고 트럭인데 드리프트도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좋아 보이는 회사이나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고 아직 자료가 많이 부족해 리비안을 투자할지는 좀 더 분석해보고 결정해봐야 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비안 트럭의 성능을 보여주는 짧은 홍보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Say hi, ask questions. Hello. All right. This is my first drive with a customer. Is it really? Really? Oh, that's so Awesome. cool. So when I punch it, do I just floor it? That's all you gotta Do it? 3, 2, 1, let's go. 88. And now we're gonna go with this. It's okay, we got it.
The scariest thing for me is going down that hill because having been in different vehicles to the military, I would never do any of that. Like I'd be freaked out.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